아니 의원님 보니까 아까 네. 이렇게 노트북으로 어. 뭐 1페이지로 원고를 하나 쓰시던데 거의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예. 뭐 망명 신청서예요? 망명 신청?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시 잘못되면 제일 먼저 도망가셔야 될 분입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얼굴도 알려져 있고 다 경향 TV가 홍보해놔가지고 제 얼굴을 꽤 많이 하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아니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 하셨는데 어. 토론회 제목 자체가 아예 그냥 탄핵됐어요 보니까. 예. 글쎄 그걸 전제로 잡은 토론회인데 안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참 이상한 토론회가 됐는데 그래서 4월 말에 다시 하기로 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민동기 평론가님도 이제 방송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즐거운 일보다는 우울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표정들이 다들 안 좋죠. 일단 이렇게 결과 여부를 떠나서 일단 좀 많이 지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지쳐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빨리 결론이 나야 이게 방송을 김종대 전 의원님하고 요즘 대기실에서 자주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이게 할 말이 있는데 네. 지금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간 지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일주일 정도 계속 동호 반복만 하는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네. 희망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주초에는 아무래도 저의 결심은 뭐냐면은 날짜 얘기는 좀 하지 말자. 그러니까요. 그 날짜에 자꾸 목매이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결론에 대해서도 귀염긴 맞습니다. 생각들이 네. 잡음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좀 조망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원래 이 변론을 할 당시에 윤석열 탄핵 심판은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네. 계엄이냐 계몽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봉쇄냐 질서 유지냐 이런 건데 압도적인 증거와 진술로 윤석열한테 불리하게 돼가지고 그 문제는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내용 논란이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엔 절차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들리는 소문으로는 국회 탄핵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뭐 부합하냐 안 하냐, 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검찰의 그 피의자 진술이 증거로 채택돼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요. 네. 이런 문제에서 또 절차의 문제다 이래 알려졌는데 그 순간 국민의힘의 전략이 기각에서 각하로 변경됩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가기 하고 있죠, 지금. 시작을 네. 했죠. 근데 지금은 시간의 문제로 또 바뀌었습니다. 네. 이것이 뭐냐면은 예컨대 뭐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전이냐 후냐, 음. 또 헌법재판관 2명의 4월 임기 만료 전이냐 후냐. 네. 이제는 시간의 문제가 절박하게 부상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나 이런 뭐 탄핵 조속판 탄핵 선고를 촉구하던 조선일보 같은데 이런 데가 느긋하게 가는 전략을 수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보수 진보 차이가 없었어. 언론에 빨리 적어도 해달라는 네. 빨리 네. 해달라는 네. 그 사설은 다 썼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촉구하는 것도 외압인 것처럼 돼 있고 네. 마치 국민의힘을 보면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조기 대선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시간의 문제로 프레임이 바뀝니다. 네. 이렇게 계속 본안은 하나인데 네. 몸통은 하나인데 실제 초점이 계속 옮겼다니까 마치 축구에서 골대가 움직이는 것 같아. 꼴대가 움직인다. 아니 다른 네. 건 다 바뀌어도 진용이 전후반 바뀌고 네. 선수 교체를 하고 다 네. 바뀌어도 돼. 그러나 축구 시합에서 오직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건 꼴대는 골대 그대로 아니야.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요거는 고정돼야 되는 거잖아. 딴 건 다 바뀌어도. 그러니까 심판이 매수된 건 알았는데 골대는 고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골대가 두 번 움직였다는 거야 아. 지금. 이동식이에요 지금. 내용에서 절차에서 시간의 문제로 그러니까 이동했다. 네. 핵심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네네. 근데 이게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지만 한덕수 총리 건하고요 네. 윤석열 건은 분명히 많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네. 내용상으로. 내용상으로 네. 일단 많이 다르고요. 한덕수 총리 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한 번 했거든요. 네. 변론을. 그리고 그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어찌됐든 내란에 네. 직접적으로 뭔가 개입이 됐다라는 어떤 의혹 이거를 받고 있지는 않죠. 국무회의의 어떤 위법성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내란에 어느 정도 관여돼 있느냐 이제 요거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 요걸 이제 가늠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판단을 안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고 더더군다나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이게 문제가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명도 이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위헌으로 판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런 취지로 판단을 했단 말이죠. 네. 고건하고 윤석열 건은 너무 다르죠. 일단 윤석열 건 같은 경우에는 변론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이미 재판에도 넘어가 있어요. 재판에도 넘어가 있고 형사범죄로. 네. 한덕수 건은 검찰의 수사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검찰이 안 줬고요. 네. 이거는 지금 윤석열 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고 헌재가 계속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달라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우리가 좀 우려라든가 이런 걸 표명할 필요는 없지 않나. 네. 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새로 돌아온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도 뭔가 차별화된 말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좀 주시해서 봤습니다.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 이게 중요하게 들렸고 남은 기간에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 이익에 두겠다 이랬는데 저의 지혜, 남은 기간 제가 내릴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윤석열이 파면이 내려질 거라는 조기에 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런 얘기 못하는 거죠. 근데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을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산업과 뭐 미래 세대와 뭐 네. 통상을 하는데 트럼프가 자기 전화 받아준대? 안 받아준다고. 안 받아줘. 당장 2일날 미국이 관세 때려. 그렇죠. 임박했죠 지금. 네. 그러는데 한국은 다 비껴가고 있어. 지금 오늘이 며칠이요? 24일이죠. 일주일 안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근데 일단은 이 어떤 아직까지 뭐 트럼프 시대라 그러지만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그 전쟁하지 않는다는 그 저 민주 평화론이라는 게 있거든. 네. 민주 부전론.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무역과 협력은 민주주의 국가끼리 하는 걸로 돼 있다고. 네. 근데 한국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저기 한덕수가 나서서 제가 할게요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어디 들어주나? 갔다 오셨어요? 네. 어디 뭔 일이 있었어요? 이러고 말지. 누가 하겠어요? 거기다 지금 조셉 윤 대사도 대사 대리입니다. 그렇죠. 네. 저 정식 대사도 아니에요.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무슨 저기 통상 산업 무슨 그걸 저번에 산업부 장관 미국 갔다가 그냥 저기 뭐냐 저 외면 당하고 쫓겨왔다 또 갔대? 보니까 한 번 가서 할 걸 두 번 가서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무슨 뭐가 있는데 지금. 그리고 음. 한덕수 저 총리가 민주당 쪽하고 친해요. 미국 공화당이 아니에요. 그것도 미국에서? 미국의 민주당. 예. 주로 그쪽하고 친해요. 그래서- 그나마 저거 소통할 창구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자기 임무가 뭔지를 알고서 떠드는 건지 난 그것도 의심스러워 지금. 근데 그래도 복귀 일성으로 대국민 담화를 낭독했다는 것은 만약에 윤석열이 조속한 복귀를 인식하고 예단한다고 했다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 얘기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뭐 그런 고도의 정치적 수를 얘기하는 사람 그런 같다. 사람이 아닙니다.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럴 만한 네. 깜이 아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복귀를 했다고는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의 그 어찌됐든 기각이 됐든 뭐가 됐든 이번에 결정난 그 내용을 보면은요 네. 문제가 많아요. 네. 문제가 많은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는 네. 기본적으로 겸손 모드로 가야죠. 네, 근데 이러지 않다라는 거는 그냥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원론적으로 네. 자기 얘기 정도 이렇게 밝힌 입장으로 보이고요. 윤석열까지 복귀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네. 어떤 정치적 내공을 가진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썰로 존재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헌재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는 전제하에 네. 그런 예측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한덕수가 그래도 총리고 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서 조기 대선을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그렇죠. 국정 운영 네. 측면에서. 그래서 헌재의 큰 그림은 일단 한덕수를 자리로 보내고 그리고 최상목 같은 경우는 너무 변수가 많고 이 사람이 뭉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대선에 있어서도 조금 헌재의 결정을 안 따를 위험성이 있으니 일단 한덕수를 보내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 체제로 윤석열을 탄핵시켜서 조기 대선 체제로 간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되게 희망찬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몇 있었어요. 솔직히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그거 아직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그 한덕수 탄핵에 대한 선고가 있고 나가지고 정확하게 반대되는 두 개 논지의 그 보도가 다 나온 겁니다. 대표적으로 난 동아일보가 그렇게 쓸 줄 몰랐는데 네. 동아 중앙 문화가 똑같아요. 내용이 뭐냐면은 한덕수 선고문을 보면은 윤석열 탄핵 심판은 더 안개 속으로 갔다. 그렇죠. 네. 그렇게 썼죠. 심지어 더 길어진다. 음. 이렇게 쓴 겁니다. 요게 이제 한쪽의 그 네. 논조들이라면은 정반대의 논조도 있어요. 특히 김동연 지사가 페이스북에서 얘기한 게 한겨레 기사가 났는데 네. 이건 뭐냐면 방금 장원 씨가 얘기한 대로 네. 저기 한덕수를 빨리 복귀시켜야 윤석열 탄핵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 논거가 이제 일부 헌법학자들이 지난주부터 얘기하는 맞습니다. 건데 네, 네. 맞아요. 지난주부터 이야기 나왔어요. 지난주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저기 윤석열 탄핵을 먼저 해놓고 네. 파면을 시키고 나서 한덕수는 좀 약해서 기각인데 그러면은 윤석열이 없는 상태에서 한덕수가 총리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권한대행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원래 총리로 임명한 임명권자가 존재가 소멸됐기 때문에 네. 이 총리로 오는 것 자체도 시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권한대행이 한덕수냐 최상목이냐로 분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이제 하늘의 네.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미리 정리해 준 거다. 네. 고로 윤석열 탄핵 심판은 더 네. 분명하고 빨라진 거다. 이 분석이 나온 거예요. 네. 정반대의 분석입니다. 완전히 저 그러니까 양론적 해석이 전혀 전혀 존재하는 다른 건데. 데를 쳐다보고 있는데 네. 언론과 법조인들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 그러다 세- 보니까 네. 양쪽 얘기를 다 들으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차라리 찌라실 보자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제 생각은 헌재가 그 정도로 정무적 판단을 기피해가지고 결정을 막 조율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상황을 감안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저는 오늘 한덕수에 대한 이 기각 결정을 딱 보면서 네. 아 이게 왜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어. 탄핵 선고 결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느냐를 그러니까, 딱 네.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네. 재판관 5명이 기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인용이 1명, 각하가 2명이에요. 네. 한덕수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헌법재판관들의 결정문을 보면 네. 인용 아니면 기각 네. 되게 심플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제각각 판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덕수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윤석열에 대해서도 분명히 8대0 전원일치 어찌 됐든 네. 무슨 결론이 됐든 전원일치 판결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길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각 의견을 5명으로 범주화해서 표시하셨는데 네. 실제로 기각 의견 5명 중에서도 크게 다릅니다. 맞아요. 4명과 1명은 네. 아예 정반대 사유로 완전 기각을 하고 다릅니다.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아니 네.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서 보면은 비상계엄의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정당화하는 등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이 표현도 주목이 됩니다. 적극적인 그 가담 행위는 없었지만 그럼 소극적으로 방관 내지 저기 뭐랄까 네. 이렇게 방치 네. 이렇게는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판단하지 않았기 않습니까? 때문에 정확하게 그다음에 저기 뭐냐고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안 한 거. 네. 그거에 대해서도 뭐 저기 뭐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건 이제 특검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그 얘기는? 그 두 가지가 좀 다르죠. 아, 예. 다르죠. 예. 특검에 관련된 것과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이 별개로 존재합니다. 별개로 존재하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할 텐데, 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국민을 배신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네, 네. 기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기 뭐냐 위법성 위헌성은 분명히 있다고 앞에 네. 얘기를 해놨거든 선고문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기각이 되기는 됐지만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또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도 보여 사실은.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저기 야당의 시당초 작년 12월에
한덕수를 탄핵할 때 불을 지른 건 헌법재판관 네. 3명 임명 안 한 거고 그렇죠. 나머지는 사실 부차적인 이유예요. 여기 특검 얘기도 나오고 뭐 네. 국헌문란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은 다 끌어모은 거지. 네. 핵심 불을 지른 거는 헌법재판관 그죠. 3인이 이게 메인이었습니다. 사실. 사실 저는 이번에 판결문을 이렇게 여기서 보면서도 네. 이거 이제 다 프린트해서 봤자 보도 자료 해가지고 네, 네. 보면서도 그 논리가 그러니까 저하고는 다른 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어찌됐든 한덕수 총리가 분명히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통해서도 입장을 밝혔고 담화문 네. 통해서도 그랬고. 담화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가 먼저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정도로 본인이 헌재 결정 이전에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힌 거지 않습니까? 그건 네. 안 하겠다는 거다. 네. 이거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종국적으로 안 하겠다는 네. 표현이 그렇죠. 있잖아요, 선거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음.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했다고 딱 썼어요. 네. 그런데 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모순되는 얘기야. 제가 그런데 이게 아까 저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하신 이게 파면 사유까지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저 그럼 같은 모순되지. 비법조인은 왜? 이 정도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침해를 했는데 왜 이게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 도대체 거죠. 어떤 사람이 파면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무, 쉽게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네.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데는 기각 의견을 4명과 네. 파면 의견을 낸 1명, 5명 일치된 의견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기각 의견을 낸 4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정계선 재판관과는 달리 반드시 이거를 그 파면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판단 기준을 된 거죠. 예. 그리고 네. 제가 정말 이거를 여러 번 봤거든요. 네. 그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김복형 재판관님 어. 여기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이거는 즉시 임명해야 한다라는 거는 법에 명시가 돼 있어. 그러니까요. 근데 헌법재판관이 그 법에 명시돼 있는 거를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상당한 네, 기간이 시간으로, 그렇죠. 네. 걸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맞다. 그 상당한 맞다. 기간이 뭐 언제까지인데? 그럼 법에다가 왜 즉시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헌재 간판에 침을 뱉었는데 맑은 침이었다. 묽은 침은 아니었다. 가래 침은 아니었다라면서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비유가 멀쩡그래. 아니 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니 이렇게 그런데 대놓고 이게 본인들 보면은 무시하는 이 사람들을 재판관들이 그렇게 어. 날 것 그대로 이제 결정문 전체를 보면 또 이제 말 그대로 논리가 없는 상황에서 편 건 아닌 게 지난번에 우리가 윤석이라는 사람 구속 취소를 법원이 결정할 때도 이런 시수라는 놀라운 인류를 날로 계산하자 이런 했던 것처럼 김복형 재판관은 어떤 의견을 냈냐? 12월 26일 날 오후 2시 56분경에 국회에서 3인의 헌법재판관의 선출안이 가결된 후에 대통령을 수신자로 해서 재판관 선출을 통지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27일 오후 4시 37분에 피청구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송안이 가결된 경희등에 비춰볼 때 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상당한 기관이 경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이런 형식 논리를 또 가져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을 했는지는 다 제하고 행위만 보겠다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국회 탄핵 소추는 그 행위 이전부터 네. 시작이 된 거고 이미 국회는 경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저기 판결문의 다른 선고문의 다른 대목에서는 종국적으로 이걸 갖다 임명 안 하겠다고 이미 본인이 밝힌다고 여기 선고문에 나와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이게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춤춰야 되냐고 이게. 저는 크게 두 개의 부정이 느껴졌거든요. 첫 번째 자기 부정, 헌재 자기 부정, 그리고 국회 부정. 이 두 가지가 저는 강하게 좀 느껴졌어요. 이번 한덕수 탄핵 이 심판 이 결정문을 보면서 아니 헌재가 그래도 이게 마지막 보루라고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헌재만큼은 네. 좀 그래 좀 제대로 된 법리적 해석을 바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리적 해석보다는 정말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이 우선되는 집단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저는 좀 그거 이참에 거예요. 아예 그럼 기준을 네.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기준이 없어. 감사원장 최재 감사원장 그 탄핵도 그렇고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그렇고 다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다.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런데 탄핵할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중대성에 있어서. 네.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중대성을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이런 아니 그러니까 헌재 무력화 의도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기각한 거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3명을 임명 안 하면 헌재가 무력화가 되거든요. 되는 거거든요. 아니 헌재를 무력화하는데 헌재 3명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김종대 의원님 같은 의견을 정확하게 정계선 재판관이 결정문에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정계선 재판관 왈 네.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게 그렇지.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이고 맞아요. 한덕수의 의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 불임명 조치에 대해서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네. 야, 그러니까 나도 그 정계선 재판관 부분만 이제 떼서 또 사람들이 많이 화제가 돼 있는데 네. 이게 그 헌재 기능 무력화는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거는 어떤 사법 내란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상당 기간 흐른 후에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상당 기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3, 4월 넘어가고 이래 보면 국가 그러니까요. 마비예요. 네. 그렇죠. 완전히 국가가 무정부 상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이게- 마은혁 임명하는 거 석 달 됐는데 이건 상당한 기간이 아닌 거야. 네. 알려줘야지 정확하게. 그런데 이걸 갖다가 헌재를 무력화하는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안 본다나 그러는데 그건 헌재의 그 기능 자체를 그때 당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네.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3명 재판관 그 문제가 잘못되면서 나머지 탄핵 사유는 사실은 다 부수적인 거야. 그때 맞습니다. 그 네. 위기 의식이 우리가 네. 이게 헌재가 제대로 기능 안 하면은 대통령 그 탄핵 심판을 갖다가 국회 통과시켰는데 그런데 받아줄 데가 없는 거야. 투수는 있는데 포수가 없어.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네. 그럼 심판향에서 던져? 이런 상황이 된 거야. 빨리 포수가 앉아야 내가 투구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걸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중대하지 않다면은 이거 큰일 날 아니, 얘기지. 더군다나 그 이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불임명에 대해서 스스로가 뭐 전원일치로 당연히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한 상황에서 네. 이 한덕수 건에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앞에서 있던 결정을 부인한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라는 그런 네. 비판이 나올 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반기했지 그것도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바라본 재판관은 정계선 재판관밖에 없더라고요. 유일무이해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봤기 네. 때문에 이건 탄핵 사유다라고 네. 이제 딱 명시를 한 반면에 다른 재판관들은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보니까 네.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이 정도 지금 헌재 기능이 제대로 이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4월 18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야 진짜 이 아니, 얘기까지 하네요. 글쎄 그 얘기까지 내가 듣기가 와 우리가 엄청나게 불편해졌거든요. 이거 네. 정말로 그러니까 불편해요. 머릿속으로는 다 지금 담고 있어요. 음. 근데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정치학에 오링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챌린저 우주 왕복선이 1984년 6년에 올라가다가 폭발했다고. 폭발했죠. 근데 이걸 조사해 보니까 사소한이요. 이 로켓 접합부에 그 고무링을 끼운다고. 그걸 오링이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얘가 합격품인데 왜 그때 기능을 안 하고 헐거워졌느냐? 네. 그날 날씨가 좀 추웠어요. 그러니까 저온에서 시험을 안 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자산이 폭발해버리고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세한 어떤 기능 하나의 마비가
전체 시스템을 붕괴하는 쪽으로 가는 걸 지칭하는 영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이상 징후를 지기현 판사가 이제 날짜를 시간으로 바꾸면서 구속 취소를 하면서 시속이 됐고, 네. 그 다음에 김성훈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안 나와서 범죄 소명을 안 해가지고 기각되는 걸 봤고, 예. 그 다음에 지금 헌재를 보고 있는 겁니다. 헌재는 아예 골대를 옮깁니다. 여기는 네. 이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음. 여기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어 헷갈려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사법의 문제로 끝나겠냐는 것이죠. 이런 어떤 시스템의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게 네. 나는 그 용어가 말해준다고 봐요. 사실 통상적으로 이게. 윤석열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한독소로 넘어가는 게 맞죠. 네. 아니 그죠?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 내란을 일으킨 논리적으로 순서가 그게 순서가 맞죠. 그게 맞는 원래 거죠. 접수 순서도 그러하고. 네.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먼저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언제가. 네. 네. 아 근데 가장 최근에 그래도 헌재로 들어간 게 정계선 조한창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정계선 재판관 안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이런 또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예. 아, 네.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잖아요. 네. 원래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정략적 음모가 헌재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재가 초연하게 소신 있게 좀 뭐 결단력 있게 할 줄 알았지 사실은. 늦춰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소신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없다는 이제 얘기죠. 의심받는 기간이 됐다는 거. 네.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그동안 극우 지지자들이 뭐 헌재를 처단해라, 네. 부셔라, 음. 온갖 흔들기를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켜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어떤 그 법치주의와 이 국가 기능의 신뢰 네. 이걸 갖다가 강조하면서 의연하게 우린 이랬고 그 서부지법에 난동하는 폭도와 같아지지 않겠다는 이런 정도는 지켜왔다고 생각을 했거든. 네. 근데 지금 이 진보 쪽 또 야당 지지자들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심상치가 오늘 않아요. 이거 판결문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 확실하게 든 게 윤석열 구속 취소가 안 됐으면 진작에 탄핵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아니 굉장히 그 상황도 이 현재 이렇게 눈치 보고 주변 상황 살펴가면서 판결 내리는 사람들이었다면 윤석열 구속 취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겠다. 지금 네. 이렇게 늘어지는 상황에. 아니 근데 그거를 조선일보는 그런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검색해 보면 나와요. 저기 3월 10일자부터 조선일보가 그 기사를 쓴 거예요. 저기 윤석열 구속 취소가 네. 헌재 심판의 지연으로 연결된다고 아예 거기는 기사를 썼어. 일찌감치부터. 네. 그런데 전부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네. 그때 그랬죠. 대다수 언론에. 어. 그리고 조선일보 받아쓰는 뭐 매일경제 이런 데도 그 기사가 났어요. 네. 정말 거기만 썼습니다. 딴 데는 거의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이어졌죠, 그게. 효과적으로. 지난주에 네. 한겨레에 드디어 똑같은 기사가 나왔어요. 물론 조심스럽긴 했지만은 그 윤석열 구속 취소부터 이렇게 지연됐던 걸로 보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기사 썼는데 이제 그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보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면은 저들은 항상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정략적으로 또는 음모론적으로 생각했던 거를 우리보다 먼저 냄새를 맡고 이걸 슬슬 내보냈구나. 이걸 갖다가 흔들어 왔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니까.